자, 다음 주제 지수희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요. 최근 주가도 힘을 좀 못 쓰고 있고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카카오. 네. 카카오 지난해는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가지고 사실 뭐 어닝 서프라이즈 뭐 해서 기대감도 굉장히 컸는데 지금 계속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목표 주가가 줄 하향되고 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꾸면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해 금융당국이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실적을 부풀렸다라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 택시 예를 들어 타면요. 택시 회사가 매출의 20%를 카카오에 주게 되거든요. 엄청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티 디자인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광고비 명목으로 최대 17%를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순 매출은 3%인데 그동안 카카오가 총 매출 20%로 잡아와서 금융당국이 이거를 지적한 겁니다. 이제 3%만 매출로 인식하게 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카카오 선물하기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요. 요즘에는 회가변이나 이 결혼식 행사 답례품으로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좀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너무 좋죠. 네. 직접 안 보고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량이잖아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요. 예전에는 이 선물 주는 사람이 결제할 때 매출로 잡혔다면 이제는 선물 받는 사람이 이걸 써야지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카카오가 그동안 인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멜론이나 SM엔터 그리고 라이온하트 같은 회사들 인수할 때 카카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왔는데 이 회사들이 예상보다 장사를 잘 못하면서 이 기업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로 처리됩니다. 이게 회계 방식으로도 1조 4천억 원 규모가 손실로 지난해 처리가 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회계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카카오 다시 좀 뜨나 했더니 올해 들어서 최악의 주가 수준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사실 카카오가 2만 원대에서 밑에서 움직였거든요. 네. 그때 주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 아마 그 몇 배 이렇게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국민주로 등극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관련된 플랫폼주들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카카오가 1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당시 증권사에서는 또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뭐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또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면서 분할 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임원진들이 상장과 거의 동시에 보유 주식을 바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른바 먹튀 논란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SM 인수 당시에 시세 조정 이슈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카카오 직원분들도 많이 지금 물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 기자의 말대로라면 지금 실제로는 뭐 영업 환경이 나빠졌다 요 이유보다는 회계 처리 방식 뭐 문제, 변화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 주가를 보면은 지금 뭐 네이버도 카카오도 올 들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IT 플랫폼주에 지금 들어가는 건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겁니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일단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좀 이제 얼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의 클로버 AI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는 숏, 네이버는 롱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클로버 AI가 공개가 되고 나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 품질이 생각보다 너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오픈 AI의 챗GPT 3.5, 4.0은 유료로 결제를 해서 써보시는 분들이 이제 평가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워낙에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버 역시도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클로버 AI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제는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모두 이제 AI라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서 성장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뒤처져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지금 주가는 PBR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뭐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서 바닥을 딛고 강하게 튀어 올라갈 것이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가질 것이냐. 지금 뭐 CEO도 바꾸고 조직 개편도 하고 바쁘던데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바쁩니다. 조직 개편 지난해부터 사실 이 카카오 대표뿐만 아니라 계열사 대표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A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성장 동력으로 AI를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담 조직인 이 카카오 브레인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오늘 그 공시를 통해서 이 내용은 이사회를 통해서 앞으로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관리자급
단계를 좀 최소화해서 의사결정 단계를 간소화한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주주들은 좀 화가 난 모습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주총장에 정 대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과 소통의 의지가 있나 하는 의문도 들고요. 또 먹튀 논란의 당사자들이 다시 임원진에 앉히면서 신뢰 회복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소 뭐 잡음은 있지만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건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사님 보실 때 지금 개편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네. 작년에 한때 카카오가 망한다면 골프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가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새로 부임한 분께서 뭐 회원권 다 뺏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액션도 취했었는데 네. 네, 일단은 뭐 내부적으로 일단 다 잡으시고 새롭게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AI 어떤 구체적인 밑그림을 빨리 제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 기자 마지막 주제 정리해 볼까요? 네. 카카오톡에 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같은 기능인데요. 콘텐츠를 올리면 24시간 뒤에 사라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카카오가 앞으로 이 국민 메신저다운 행보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펑 터진다잉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왜 갑자기 사투리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